부인이 꾼 용꿈. 옛날 옛적 산수가 아름다운 고을에 한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득수. 선비라지만 벼슬도 재산도 없었고 누추한 초가집에 살며 책만 가까이 하는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마음씨는 어질고 성품은 고다. 이웃들은 그를 무척 따랐습니다. 이득수에게는 나이 30을 넘기도록 함께 산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씨 부인이라 했고 살림은 구차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은 한결같아 하루 세끼 풀죽을 먹더라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늘 말하곤 했지요. 당신은 큰 그릇이옵니다. 하늘이 때를 주시거든 그 복은 반드시 우리 집안을 밝힐 것입니다. 하루는 이른 새벽 한씨 부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꿈을 꾸었나이다. 무슨 꿈이요? 용이 저의 치마폭으로 들어오더니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세가 산을 흔들고 물결을 가르며 번개와 같은 빛이 감도니 저는 그만 깜짝 놀라 깨어났사옵니다. 이득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비라 하여 꿈의 징조를 가볍게 보지 않았지요. 부인이 꾼 꿈이라면 반드시 하늘에 이치가 숨어 있을 터. 용이 치마폭으로 들어왔다 하니 혹 아이를 잉태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오. 한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날부터 한씨 부인의 태중에 아기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0달이 흐르고 한씨는 몸에 이상 기운을 느끼더니 산파의 손을 빌려 사내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큰 울음소리를 터뜨렸고 그 울음에 마을의 개들이 짖고 닭들이 날아올랐지요. 산파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사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이마가 넓으며 등에는 붉은 점이 용의 비늘과 같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꿈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무룡이라 지었습니다. 용을 뜻하는 무룡은 한씨가 꾼 꿈에서 따온 것이지요. 무룡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글을 한 번 읽으면 줄줄 외웠고 남들이 열을 걸릴 글도 하루면 뚝딱 익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효성이 지극해 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하면 수의를 곁에서 밤을 새며 돌보곤 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고생 끝에 날 낳으셨사오니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제 도리이옵니다. 이무룡의 이런 효혜는 마을에 널리 알려졌고 고을 원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아이를 불러 시 한 수를 짓게 하였지요. 비가 내리니 강물이 불어 백성들 집이 잠기니라. 이를 어이할고 슬프다 이 나라여. 그 자리에서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것이다. 그 뒤로도 무룡은 부모의 도움 없이 과거에 나아갔고 20살 되던 해 드디어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어진 인재라 칭하며 벼슬을 내리셨고 부모를 불러 조정으로 불러 모아 상을 내렸습니다. 그대들은 충직한 백성을 기르니 나라의 큰 덕이 되었노라. 한씨 부인은 궁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는 하늘의 뜻이옵니다. 가난한 집안에 용꿈을 주신 것은 백성도 하늘이 귀히 여긴다는 뜻이라 여겼사옵니다. 이무룡은 충직하게 조정을 섬겼고 탐관오리를 벌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사헌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한양의 가뭄이 심하여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무룡은 곧바로 상소를 올려 왕에게 민가의 곳간을 열고 창고에 쌀을 나누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백성이 살지 못하면 나라 또한 설 수 없나이다. 임금의 쌀은 백성의 땀이니 마땅히 함께 나눠야 할 때이옵니다. 그 상소는 전하의 마음을 울렸고 조정은 그해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무룡대감은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시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룡은 노쇠한 어머니를 업고 고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고을 어귀에 이르자 예전 그 초가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나와 무룡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이리 오시게 대감마님. 아니 무룡마. 한씨 부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집마담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서 내가 용꿈을 꾸었지. 이 집이 내게는 궁궐이었단다. 무룡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은 저를 낳았고 저를 길러 나라를 이롭게 하였사오니 어머니는 나라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심지어 고을 원님까지도 함께 절을 하였습니다. 용을 품은 부인이 나라의 어머니다. 그날 이후 한씨 부인은 평생의 수고를 내려놓고 조용히 시냇가에 앉아 손자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셨고 무룡은 조정에서 더욱 중책을 맡아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씨가 꾸었던 용꿈은 결국 한 가정의 기쁨만이 아닌 나라 전체의 복이 되었던 것이지요. 한 부인이 꾼 꿈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다. 그날 이후 무룡은 한 달 동안 고향 마을에 머물며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고 마을의 일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기에 더욱 정을 느끼며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듣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무룡은 마을 앞 냇가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노인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더운 날에 무슨 일로 이리 고생하십니까? 노인은 무룡을 보더니 허리를 펴고 말했습니다. 이 대감이 왜 여기에? 아니, 어릴 적 그 무룡이가 이렇게 커서. 허허, 고향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무룡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아기 가졌을 때 약초를 구해다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무룡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네. 자네는 참 부모 복도 있지만 사람 복도 지고 태어났어. 무룡은 즉시 관청에 지시하여 마을의 오래된 우물을 새로 파괴하고 허물어진 다리를 고쳐 백성들이 장날마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는 글밤을 세우고 선생 한 분을 내려보냈습니다. 누구든 배움의 뜻이 있는 이는 나이 불문하고 이곳에서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 마을 사람들은 무룡이 단지 출세한 것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과 잊지 않는 은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룡은 모처럼 어머니와 단둘이 마루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도 그 꿈이 궁금하옵니다. 대체 그 꿈에 나타난 용은 어머니께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한씨 부인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꿈에 용이 나를 휘감고 하늘로 솟을 때 내 마음이 두려우면서도 따뜻하더구나. 그것은 어쩌면 내 아이가 큰일을 해낼 것이라는 하늘의 약속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그 말씀이 옳으셨습니다. 저는 그 꿈이 제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무룡아, 하지만 용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용이 되어 백성을 품을 수 있어야 참 용이지. 내가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치 말거라. 무룡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예, 어머니.
저는 백성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여기고 하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무룡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배웅하였습니다. 노인은 집신을 벗어 손에 들고 흔들었고 아이들은 꽃을 모아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중 한 노파가 무룡의 수레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이 고을의 자랑이시니 조정에서도 늘 바른 소리만 해주시기를. 백성은 항상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열려 있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다 듣고 있지요. 무룡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에서 배운 바를 조정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조정으로 돌아온 무룡은 더욱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고 때로는 강직한 소신 때문에 권세 있는 자들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억누르는 자는 천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도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마시옵소서. 왕은 그의 고든 성품을 믿었지만 대신들 중에는 그를 탐탁지 않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국경에서 큰 전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랑캐가 변경을 침입하였고 조정은 대책에 분주했지요. 그때 무룡은 자진하여 전장을 지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글만 아는 자라 여기실지 모르오나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제 목숨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룡은 군사를 이끌고 국경으로 향했고 수개월의 전투 끝에 오랑캐를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공으로 그는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고 나라의 안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룡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가 꾸신 꿈 하나에서 비롯된 일이옵니다. 저는 다만 그 길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의 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로부터 몇 해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무룡은 어머니를 위해 고향 산 중턱에 정갈한 묘를 써드리고 매년 찾아가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는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용의 꿈을 품은 어머니. 그 뜻으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나라에 드시었나니 어머니의 뜻은 하늘이었도다. 이후에도 무룡은 수십 년 동안 조정을 섬기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의 가문은 대대로 어진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말했지요. 무룡 대감의 시작은 어머니의 용꿈이었노라. 그 꿈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이롭게 하였노라. 이렇듯 한 부인이 꾼 한밤의 꿈이 씨앗이 되어 한 집안을 살리고 한 나라를 밝히는 나무로 자라난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고을에선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태몽을 꾸면 은밀히 손을 모아 빌곤 한다 합니다. 부디 하늘이 내린 용의 꿈을 제게도 내려주소서. 나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